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앞으로 남은 30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일부터 집을 사고 직장을 옮기는 중대사까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은 은퇴를 전후한 60대에 일어납니다. 그때 맺은 단추 하나가 90세, 100세가 되었을 때의 내 모습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먼저 걸어간 이 시대의 현자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그 황금기를 녹슨 고철로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노후를 망치는 사람과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 지혜를 빌려 노후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3가지 선택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성장을 멈추고 안주를 선택하는 순간 늙음은 시작됩니다. 둘째, 사랑을 주는 대신 대접받기를 선택하는 순간 고립은 시작됩니다. 셋째, 용서 대신 과거를 붙잡는 순간 불행은 완성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은퇴한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노인은 이제 고생 끝났다며 매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며 소일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화를 냈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욕했습니다. 다른 한 노인은 은퇴한 다음 날부터 서점에 나가 책을 읽고 동네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후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자는 치매와 우울증에 시달리며 가족들의 짐이 되었고 후자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강단에 서며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나이였지만 그들의 60세 때 선택이 전혀 다른 결말을 낳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김영석 교수님의 통찰을 통해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제 늙었으니 쉬어야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결승선이라고 착각합니다. 직장에서 물러나면, 사회적 역할이 끝나면 그저 남은 여생을 조용히 소진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절정기는 60세에서 75세였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한 그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 말이 주는 울림은 강력합니다. 성장에는 정년이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이 넘으면 뇌가 굳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쓰지 않아서 굳는 것이지 늙어서 굳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주 흔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다 퇴직한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퇴직하던 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골치 아픈 공부는 끝이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이나 다니며 편하게 살 거야. 그는 실제로 처음 1년은 전국을 돌며 여행도 하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행도 시들해지고 만날 친구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때워야 할지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돌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으며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는 70세가 되기도 전에 나는 쓸모없는 노인이다라는 무력감에 빠져버렸습니다. 반면 김영석 교수님은 어땠을까요? 교수님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그때부터 오히려 더 왕성한 저술 활동과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90세가 넘어서 수영을 배우고 10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부하지 않는 노인은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사회의 짐이 될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나 일이 꼭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장입니다. 60세의 배움을 멈춘 사람은 남은 30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잉여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형벌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를 기다리는 목표가 있다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젊음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라면 혹은 60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뇌 건강과 삶의 활력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노는 것이 행복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일이 없고 배움이 없는 노후는 권태라는 지옥일 뿐입니다. 30년 동안 휴가만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랑을 베푸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로워집니다. 자식들은 출가하여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노인들이 관심과 대접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뼈아픈 조언을 하십니다. 행복은 사랑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움켜쥐려는 사람은 외로워지고 베푸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명절 때마다 자식들과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식들이 오면 반가워하기보다 서운한 점부터 늘어놓습니다. 지난달에는 왜 전화가 없었냐? 옆집 아들은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는데 너희는 뭐냐? 음식을 차려줘도 맛이 없다 타박하고 용돈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대접받아야 마땅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명절이 두려워지고 의무감에 억지로 찾아올 뿐 마음은 이미 떠나버립니다. 이 노인의 노후는 필연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은 어떨까요? 김영석 교수님은 나이가 들수록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60세까지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제3막인 60세 이후에는 나를 넘어 타인과 사회를 위해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지혜를 주는 할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독립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돈을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산 싸움으로 의가 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배려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는 떠난 뒤에도 자식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외롭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받으려고만 했는가, 아니면 주려고 했는가? 내가 먼저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내가 먼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사회를 위해 나누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고독사를 막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나이 들의 품격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마음의 넓이에서 나옵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봉사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외로움 대신 따뜻한 온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과거를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에 좋은 음식은 챙겨 먹으면서 마음의 독소는 빼내지 못합니다. 그 독소란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타인에 대한 원망입니다. 인생을 60년, 70년 살다 보면 당연히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받은 일도 많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 돈을 날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노년까지 질질 끌고 가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불행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현재를 갉아먹는 좀벌레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망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7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30년 전 친형과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고 의절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술만 마시면 형 욕을 합니다. 그때 형이 나한테 그 땅만 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가족들이 그만 좀 잊으라고 말려도 그는 분노를 사귀지 못합니다. 그의 얼굴은 늘 찌푸려져 있고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의 억울함이 정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형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단 하루도 평온한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노인은 잘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이별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별. 하지만 교수님의 얼굴에서는 그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비결은 슬픔은 슬픔대로 흘려보내고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려는 의지적인 노력 때문입니다. 나쁜 기억은 빨리 지울수록 이득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그 자리에 새로운 행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얼굴은 여러분이 살아온 마음의 이력서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산 사람의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표독스럽고 험상궂게 변합니다. 반면 용서하고 감사하며 산 사람의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온화하고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곱게 늙었다는 말은 주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표정에 도끼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혹은 지나간 실패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다면 오늘 밤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이렇게 툭 털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화해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남은 생을 원망으로 채우기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석 교수님의 지혜를 빌려 노후를 결정짓는 3가지 선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 성장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일과 취미를 통해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십시오. 60세에서 75세는 쇠퇴기가 아니라 인생의 열매를 맺는 절정기입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규정하는 순간 진짜 늙음이 찾아옵니다. 둘째, 사랑입니다.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른 대접을 요구하는 권위적인 태도는 여러분을 고립시킬 뿐입니다. 가족과 사회에 기여하고 베풀 때 진정한 존경과 관계의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셋째, 용서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움을 털어내십시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가볍고 자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쁜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60세에 끝나는 단막극이 아닙니다. 어쩌면 60세까지는 리허설이었고, 진짜 본 공연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은 지금도 나는 아직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엄청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할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살.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를 먼저 생각하는 살. 지난날의 아픔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기보다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며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삶. 이런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품격 있고 아름답게 완성해 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노년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누구나 지혜롭게 늙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노년은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노년은 형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